불교가 바로 남방불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승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상자그 불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죠.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대승이라고 자칭하면서 이쪽 불교를 소승이라고 폄하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요쪽 남방불교가 우리 불교의 중심이 되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제 대승불교라고 하는 쪽 우리보다 훨씬 더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동남아 불교 성지순례들 많이 떠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서 그쪽에 이제 불교를 한번 접해보면은 우리가 좀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전승대변 불교를 익히며 초기 불교 성단의 전통이 상당 부분 이어져 오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비구니 교단은 11세기에 매일 끊임없이 단결됐다. 1998년 통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불교 신자는 6% 정도, 6%나 되고, 가장 많은 그 신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 기독교겠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 또는 인도에 국한되어 있지만 힌두교도 우리 불교적으로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세계 3대 종교를 따지면은 우리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세 개를 따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슬람교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호전적이죠. 그래서 그 사막의 종교, 기독교나 이슬람이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사막에서 살아가려면은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수표 종교라고 있거든 그 불교는 그냥 크게 그렇게 남 해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좀 온건한 데 반해서 이슬람교나 이 기독교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호전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번 그 지역을 점령하면은 완전히 불교 유적지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을 했었죠. 여기저기서 했었는데 지금 아시안 게임 아시아드 아파트가 이제 거기가 이제 본부가 있었고 선수들이 이제 숙소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밖에 더 가면요. 거기 아파트가 있죠. 그런데 제가 그때 불교관이 있고 기독교관이 있고 천주교관이 있고 이슬람교관이 있고 이제 4개의 그 종교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관에 제가 이제 좀 관리를 하러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부부사 중에서 이제 몇 명 뽑아가지고 가는데 제가 이제 거기 뽑혀가지고 이제 한번 갔었어요. 가서 이제 그동안 한 5번인가 그 정도 가서 이제 거기 가서 같이 이제 신자들이 오면은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거의 안 와요. 그 동남아 쪽에 이제 불교 국가가 많은데 거의 오지 않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와서 금메달 땄다고 와서 그냥 절하고 하고 이런 정도가 되고 기독교관인데 천주교관도 보니까 거의 안 와요. 안 오는데 바로 그 옆에 이제 이슬람교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슬람교도들이 많죠. 이슬람교관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불상도 있고 그런데 거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낮에는 텅텅 비어요. 근데 저녁 5시만 되면은 그냥 서울들이 탁 큽니다. 꽉 차가지고 그냥 그 복도까지 나서가지고 저쪽에 서쪽을 바라보고 북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걸 좀 보고서 저런 게 대단한 힘이로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그 사람은 저들 개종 안 하죠. 이슬람교들은 저들 개종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가면 이제 머리에 수건 쓰고 다니는 거 하는데 개종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전 세계에 이제 이슬람교도들이 이제 엄청나게 번지고 있고 원래 인도네시아나 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도 원래 불교 국가였었죠. 불교 국가인데 지금 이제 다 이슬람교들이 점령해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그때도 가면요 중국 계통의 절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그 이슬람교가 이제 거의 국교가 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점차 우리가 이제 미얀마나 이제 이쪽에 그 태국, 라오스 이쪽 봐도 이제 힌두교하고 이슬람교가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불교 신자가 6%이면서 뭐 그 중에서 이제 상자 불교가 38%가 된다. 먼저 스리랑카는 거기 나왔다시 셋째 줄에 보다시피 아쇼카 왕이 아들 마힌다비고 마힌다라고 하는 아들을 추가시켜가지고 이제 스리랑카로 불교를 전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스리랑카가 이제 그 불교의 그 원조가 되고 거의 이제 인도의 유족들은요, 인도의 불교 유족들은 이제 스리랑카 그 스님들이 와서 관리하는 게 많은데 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티베트 스님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고 그 밑에 조금 읽어보시면요, 딸이었던 상가미타 비구니를 통해서 붓다가 깨달음을 얻었던 바로 그 자리에 보리수 한 가지를 전해주었다고 한다. 그 보리수는 지금까지 아누라다 푸타에서 생명을 잇고 있는데 거국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리랑카는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한번 스리랑카를 가보려고 여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리랑카만 가면 동남아, 인도를 보면 동남아를 한번 다 갔다 오게 되는데, 인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거기 가면 보리수나무가 있어요. 부다가야 가면 보리수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원래 보리수나무의 한 가지가 스리랑카에 갔다가 그 한 가지를 다시 갖다가 심은 게 지금 부다가에 있는 보리수나무라고 그래요. 원래 있었던 부처님한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3대째라고 그러는데, 지금 부다가에 있는 그 보리수나무도 엄청 지금 큰 그런 나무입니다. 그만 지금 상징적으로 인도의 불교가 스리랑카로 갔다가 다시 스리랑카의 그 스님들이 다시 인도의 불교를 전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그 불교의 그 전통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 스리랑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그 미얀마 불교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보마라고 얘기했는데, 미얀마에 가면 우리가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양곤에 있는 쇠다곤 파고다죠. 쇠다곤 파고다는 황금사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높이가 무려 100m가 됩니다. 100m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넓기도 하고 이제 미얀마 사람들의 부심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 이제 밤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이제 이렇게 한번 야경을 봤는데, 미얀마 사람들이 이제 가족끼리 같이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 앞에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와불도 있고 그 다음에 좌불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린애들이 이제 와불에 막 올라다니면서 부처님하고 친근하게 하는 모습. 그다음에 가족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법당에서 그냥 같이 펼쳐놓고 먹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 이제 미얀마 불교의 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당에 가서 부처님 손만 잡아도 그냥 야단치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볼 위에 막 올라가서 미끄럼도 타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긴 하지만은 불교에 대한 애정은 어느 나라 못지않은 그런 곳이고, 여기서 결집이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 결집이 이제 인도에서 있었고, 5차, 6차 결집이 이제 미얀마에서 있었는데, 5차 결집 당시 이제 경전을 이제 돌에다 새겨가지고 이제 딱 그렇게 보관해 놓고 있어요. 정각을 하나 지어놓고서 거기에 이제 비석을 하나 지어놨는데 한 200여 개가 쫙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미얀마 불교의 이제 우리가 이제 심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그 다음 페이지는 타이죠. 태국인데,
동남아 지역에서는 가장 민도도 높고 잘 사는 나라가 이제 태국이죠. 태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방콕에 가면 굉장히 많은 그 사원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간혹 세계 테마 기행에도 자주 나오죠. 네. 나오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굉장히 넓습니다, 태국이. 우리가 이제 그 휴양지도 많지만은 불교 여기 미얀마하고 굉장히 전쟁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폐해가 된 그런 그 사원들도 많이 있는데 한번 거기는 정치적도 안정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가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여기도 이제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안 돼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앙코르와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앙코르와트가 있는데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앙코르와트가 원래는 그 힌두교 사원으로 다 지은 거죠. 힌두교 사원으로 지어가지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불교 사원으로 이제 바뀐 건데, 그 앙코르와트를 쭉 가보면 그냥 그 벽에다가 그냥 그 신화인데 마하바라타하고 라마야타라고 하는 그 신화집이 있어요. 이제 그 인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신화책이 이제 라바야타하고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그 우주와 신들과의 전쟁을 갖다가 쭉 적어놓은 거거든요. 저는 두 번 그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라마야나하고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책을 읽고서 거기 앙코르와트에 가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전쟁하는 모습, 개선하는 모습들이 쫙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간혹 여기 텔레비에도 나오는데 나무가 이렇게 쫙 자라가지고 그냥 건물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영화도 찍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긴 했는데 어딘지 자세히 그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앙코르와트 그 주변에 다 그런 게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여행을 가시면요, 차 타고 거기 가면은 앙코르와트 주변 지역에서 잠을 자게 되면 많이 가 차 타고 한 30분 가거든요. 30분에서 1시간만 가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굉장히 우리가 좀 보기 좋은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더라고요. 동남아 지역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친근미가 있고 순수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정이 많아가지고 $1씩 딱 주다 보니까 $1가 아주 그냥 됐고, 인도를 가니까 또 그 정건, 석가모니 정건을 하는데 아주 녹음을 해가지고 석가모니 정건을 하고 그러면서 손을 벌려서 $1씩 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돈 주는 것도 좋지만 조금 그 가이드 같은 사람들은 돈 주지 말라 그러죠. 버릇 나빠진다고요. 근데 베트남은 여기는 대승불교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동남아 중에서도 여기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승불교권이 돼가는데 요즘에 박항서 감독 때문에 굉장히 친근해졌고, 저는 월남은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이 제 또래도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월남 얘기 제 한 친구는 월남 갔다 온 얘기를 갖다 소설로 쓰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월남 때부터 굉장히 우리하고 좀 애증의 관계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 축구 때문에 더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60쪽의 맨 밑에 줄을 보시면요, 거꾸로 베트남 불교는 선과 정토의 교의를 중심으로 하여 대승불교의 맥을 이어왔는데 중국 불교의 양상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대승불교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중간쯤 밑에 내려가 보면요, 이와 같이 베트남의 불교사는 투철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 참여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이 그 특징으로 꼽히지만 일부에서는 도교와 습합된 불교의 양상의 상당 부분 미신적 신앙의 경향을 띠기도 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오히려 베트남 불교는 동남아시아의 상자부 불교하고는 조금 좀 다른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라오스가 나오는데 라오스는 굉장히 그 동남아 중에서도 조그마한 나라고 굉장히 힘이 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강들의 그 침입을 많이 받은 나라인데 이쪽에는 가보면은 그렇게 크게 그 문화재가 될 만한 그 불상 같은 건 없고요. 최근에 만든 그 시멘트로다가 조성한 그런 그 불교 공원이 있습니다. 불교 공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멘트로 만들었다는 데서 조금 좀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의 그 신진도 대단하죠. 대단하고 이제 라오스 여행을 요새 많이 갑니다. 많이 가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아직 거기에 취업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에어나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저도 이제 진에어 타고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아시아나나 이제 대한항공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편을 하더라고요. 그거 타니까 또. 그래서 가서 보면서 이제 우리가 불교 부처님에 대한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이제 흔적을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두고요. 제가 이제 유인물을 조금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현대 우리 불교인 앞날 나아갈 길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좋은 사례로서 대만 불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만의 불교인데 요새는 또 대만 여행도 많이 가죠. 그래서 타이페이에다가 이제 요새 화련이라고 그래요. 화련까지는 이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대만에 가면 저쪽에 아마 대중인가 저기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카오순인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그 불광사라고 하는 적 있죠. 불광사 또는 불광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성운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성운스님이라고 하는 분 지금 이제 90이 넘었는데 이분이 이제 장개석이가 대북에서 쫓겨나올 때 이제 같이 쫓겨나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불광선사를 창건을 했죠. 창건했는데 그분이 그 불광선사를 만들면서 4가지 소원을 세웠다고 그래요. 4가지 소원을 세웠는데 첫째,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이제 교육으로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거. 교육으로 이제 인재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로서 불법을 펼친다. 문화로서 이제 포교한다. 세 번째가 이제 자선으로 사회복지를 이룬다. 그다음 네 번째가 수행으로서 인심을 정화한다. 마음을 정화한다. 이렇게 4가지 그 목표를 세우고서 소원을 세우고서 이제 불광사를 창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그 포교 활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세계 각지에 한 200여 개의 그 분원이 있다고 그래요. 200여 개의 분원이 있고 병원, 출판사,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대학만도 3개를 갖다 만들었다. 3개를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불교 포교라든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선 교육을 해서 거기에 그 포교 일선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인재 또는 포교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도 설립하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 지역의 문화를 갖다가 존중하면서 포교를 해요. 우리 그 서양의 종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종교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 지역의 문화는 쑥대밭을 만들어요.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데 우리 그 동양의 그 숲의 종교라 그러죠. 동양의 종교는 그렇지 않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존을 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그 불교가 일본 불교가 이제 신도라고 하는 그 인도의 재래 종교하고 이렇게 같이 그 상생하는 그런 종교죠. 티베트 불교도 그렇습니다. 티베트 불교도 거기 원래 티베트에 본교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종교를 받아들여서 티베트만의 새로운 불교를 갖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나라죠. 우리는 특이한 나라인데 참 연구 대상인데 지금 카톨릭이 가장 번성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지금 카톨릭이 거의 시들어가는 종교인데 그렇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면서 이제 그 기독교도 좀 개신교도 다른 개신교하고 기독교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 개신교 이게 도발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그 불교가 그 지역의 문화를 갖다 잘 그 받아들이면서 서로 상조하면서 포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 자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냥 도와주는 데 그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서로 갱생할 수 있도록 갱생이라고 얘기하죠. 갱생. 그 사람들이 이제 갱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 밥이 배고픈 사람한테 그냥 밥 한 술 떠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또 불교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스스로 수행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정화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지혜가 증득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네 가지 소원을 세워가지고 이제 성운 스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세계 200여 개의 분원을 세우면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광사 3호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불광사 3호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제 아마 이렇게 쓰면 3호 운동이라는 걸 펼치고 있는데 첫째가 혼자 있을 때 좋은 생각을 하자. 불광사 그 이제 표어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좋은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둘이 있을 때 좋은 대화를 하자. 둘이 있을 때 좋은 대화를 하자. 셋 이상이 있을 때 좋은 일을 하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우리가 새롭게 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혼자 있을 때 좋은 생각을 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은 생각이겠죠. 둘이 있을 때는 좋은 대화를 하자. 긍정적이고 좋은 대화, 발전적인 대화. 그 다음에 셋 이상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을 하자. 실천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불교가 지향해야 될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그 대만의 자제공덕회라고 좀 들어보셨죠? 자제공덕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요거는 좀 화련이라고 해서 이제 아마 대만의 중부 정도, 중부 쪽 되는 어떤 그 타이페이에서 아마 기차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죠? 거기 가면 그 화련이라고 하는 데 있어갖고 타이페이 여행, 대만 여행 가면 대만 타이페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화련까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증엄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증엄 스님인데 이 증엄 스님은 이 비구니 스님입니다. 네, 비구니 스님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거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증엄 스님이 이제 그 창건한 그 단체가 이제 자제공덕회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제공덕회가 그랬는데 1966년에 이제 자비로서 세상을 구제하자. 자비로서 세상을 구제하자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서 설립된 불교 봉사단체가 자제공덕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현재
38개국에 182개의 지회가 있다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후원금만 납부하는 그 사람이 500만 명이에요. 이 정기적으로 후원금만 500몇 명의 납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원봉사자를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이제 한 4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고 세계적으로 이제 4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개 전국에 6개 병원하고 뭐 종합대학, 그다음에 불교방송국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주어진 말이죠. 교회까지 주어져서 이분들은 그 이념이라든가 종교 여기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이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봉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교회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봉사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그 단체인데 여기는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첫째는 승가 중심의 사찰, 그 다음에 신도 조직인 자재 공독회, 그 다음에 재정을 총괄하는 데가 또 따로 있다는 데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거죠. 500만 명이나 되는 후원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재정 운영이 투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자금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불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재정이 투명하게 전형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참 어렵게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미얀마 가서 이제 보면요, 거기 가보면 복전함이 대충 한 5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5개가 조금 더 있는데, 이렇게 쭉 있는데, 전부 다 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몰라도 다 돈이 보입니다. 가서 보이는데, 여기에는 무슨 예를 들어서 불사를 위한 복전합니다. 여기는 승가 교육을 위한 복전합니다. 요거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불전합니다. 이렇게 각각 용도가 달라요. 달라가지고 내가 복전함을 넣을 때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가끔 절에도 보면요, 큰 절에 가보면 이 복전함이 있고 또 입구에다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복전함이 또 별도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넣으면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복전함이 되는데, 여기 돈이 다 보여요. 그냥 와서 돈이 보이는데 누구도 여기에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손을 대지 않는데 우리나라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은 경비로 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 관리를, 이 재정 관리를 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신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요것만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다고 해요. 아주 공인된 단체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문화부 어떤 문제 모르지만은 그런 요것만 관리하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요 목적으로만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거기다가 복전함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재정 운영이 투명해야지만 되겠다. 근데 자재공덕회가 이렇게 투명하게 재정 운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울 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이제 3가지 목표를 가지고 활동한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3가지 모토입니다. 모토가 있는데, 첫째가 자기를 신뢰하면 사사로운 것이 없어진다. 자기를 신뢰하면 사사로운 것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얘기죠. 사사로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요,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것이 앞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믿으면 사람이 생긴다. 사람을 믿으면 사람이 생긴다. 근데 못 믿으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남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게 한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믿고 나면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첫째 이제 자기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자원봉사자가 활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자제공덕회나 그다음에 이제 불광사 이런 그 신도들이나 스님들이 제대로 이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한국 불교를 비롯해서 우리 불자들이 바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불교대학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부터 믿고 남을 믿고 그다음에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좀 낫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법화경의 이제 방편품을 보면요. 법화경에서 이제 그 방편품이 굉장히 그 중요한 건데 방편품을 보면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오신 이유를 일대사인연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이제 왜 오셨느냐? 일대사인연 때문에 오셨다. 커다란 중생들과 커다란 인연 때문에 오셨다 해서 이 일대사인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사랑의 부처님이라는 얘기죠. 이거 오셨는데 불치견을 부처님의 지혜죠. 부처의 그 지혜 요거를 열어 보이고 이렇게 이제 개시옵이라고 합니다. 불치견을 개시옵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지혜를 깨달음의 그러한 지혜를 열어서 딱 펼쳐가지고 그 다음에 중생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중생들에게 보여주면은 중생들이 요거를 배우겠죠. 부처님의 그 지혜를 배워가지고 요거를 깨닫는다는 얘기인데 깨닫는다는 얘기는 바로 깨달아서 실천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천해서 이 부처님의 위치로 내가 들어간다.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부처님이라는 부처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부처다운 행동을 하고 그래서 요거를 실천하고 그래서 부처의 경지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가 다 부처가 되고 부처다운 행동을 한다면은 이 세상이 이제 완전히 불국 정토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유인물을 좀 살펴보세요. 유인물을 보시면은 먼저 일본의 불교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시아 대륙 동쪽 동해와 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만이니까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많죠? 어떻게 보면 저 일본 친구들이 굉장히 얄미운 편이 많죠. 얄미운이 많고 그분들 그 일본 특히 요새 그 정치 지도자들은 근데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일본 놈들 왜 우리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센 징해가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우리를 말 안 들으니까 네? 말을 안 들으니까 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좀 항상 그 섬나라죠? 네. 섬나라하고 이제 파도에 싸우다 보니까 일본인의 그 목표는 중국을 침략해서 거기다가 일본이라는 나라 이민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목표라고 그래요. 그 문제가는 일본이 이제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진도 많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꿈이 돼가지고 그래서 임진왜란도 결과적으로 칙명가도죠. 명을 칠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 그겁니다. 가서목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직접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명나라 쳐들어갈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길을 빌려줬으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이 조선을 침략하거나 중국을 침략하는 거는 정당한 행위라. 그 때문에 거기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갖다가 침략하거나 정치인데 뭐 이런 거 갖다가 좀 당연한 행위고 그 사람들이 그 잘못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조금 문제가 있고 독도 문제든 그렇게 해서 자꾸만 그 발판을 삼는 거죠. 발판을 삼는데 우리 그 대마도는 사실 우리가 더 가까운데 옛날에 우리가 많이 지배했었잖아요. 대마도는. 근데 대마도는 왜 뺏겼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건 그런데 이 불교 이쪽에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존경할 만합니다. 이 사람들. 그게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일본보다 뭐 일본하고 생긴 욕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교 신도가 9천만 명이 넘는다. 근데 9천만 명이 좀 더 여기 불교가 이건 일본 불교는 신도하고 이렇게 화합한 그런 불교입니다. 아니 우리 불교하고 좀 다르죠. 사찰수도 전국으로 10만여 개에 달한다. 객관적인 제가 말하듯이 일본에 있어 최대 종교에는 그만큼 사회적 영향이 더 크다. 승려들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 어느 곳에서나 존경을 받는다는데 일본 스님들은 결혼을 하죠. 결혼하는데 최고의 신랑감으로다가 스님이라 최고의 신랑감이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가면이나 그리고 어제 배운 그 남녀 그거까지 다 합쳐서 얘기하시. 그것도 일본 불교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믿는 사람은 근처에 그 사람하고 접촉을 하기 싫어하잖아. 근데 이제 문화 차이거든요. 문화 차이인데. 그래서 거기서 일본에서는 이제 그게 정당한 불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계종이 정당한 불교이기 때문에 우리 그 관점으로다가 그 사람들 평가하는 거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근데 그 문화를 갖다가 제대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쪽에 이제 인도 지방 가면은 뭐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옆에서 인도 가서 이렇게 우리는 숟갈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 보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그 개고기 먹는 것도 이제 그런데 사실은 우리 88올림픽 때인가요? 그 개고기 먹는다고 몇 개 딴지를 걸어가지고 뭐 보신탕, 영양탕으로 통합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먹긴 먹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유럽은 뭐 우리도 더한 것도 먹으니까 또. 근데 그 문화를 어디서나 그 문화를 존중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일본에 있어서 불교의 발전은 소통조 왕조 때 진호국가라는 입장으로 됐다. 그리고 일본의 불교가 처음 전래된 것은 일본 서기에 의하면 흥명천황 13년이라고 한다. 물론 이것은 기록일 뿐이고 불교 신앙은 그 이전에 백제로부터 도래한 사람들이 널리 신봉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게 552년이라면 그 한 100년 전쯤은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이 일본의 불교를 전해준 나라가 바로 백제다. 백제군 성왕 523년에서 550년 그때가 이제 일본에 불교가 전해졌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 백제가 일본의 불교를 전해줬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떤 그 자긍심을 좀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성덕태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일본 불교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불교가 쭉 발전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좀 다릅니다만은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 그 불교 이론서는 전부 다 일본서가 다 베낀 거였어요. 일본서가 다 베껴가지고 했는데, 일본이 그처럼 교합불교에서는 굉장히 그 높은 경제까지 이뤘고, 일본이 이제 그 선불교도 일본이 전해준 거죠. 그래서 그 선이라고 하는 말도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이건 일본 말을 갖다 쓰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거기 맨 끝에 달라고 보세요. 현대 일본 불교를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불교 교합에 대한 연구 열의와 그 성과다 해가지고 일찌감치 이제 그 유럽의 그 연구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연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세운 대학 산여대 대학만도 이제 여러 개가 있다. 10여 개가 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불교 계통의 대학이 그냥 손꼽을 정도죠. 네. 손꼽을 정도인데, 이게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기독교 영향으로다가 해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저 조그만 학원 정도도 이제 대학으로 전부 다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이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이 불교에서는 이제 다시 사실은 그 강원이라는 것이 이제 대학으로 승격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기껏 있는 대학이 이제 뭐 동국대학이나 승가대학, 그다음에 천태종에서 하는 거고, 금강대학, 진각종에서 하는 무슨 또 대학이 있던데요. 이제 그런 대학 정도가 몇 개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대학을 좀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많은 그 지도자를 갖다가 길러내야 됩니다. 길러내야 되는데, 지금은 저 얼마 되지 않는 대학도 불교계 그 학과는 정원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그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좀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잘한 게 이제 그 일본의 그 대학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불교 그냥 간단히 한번 얘기 보겠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와 인도네시아 지역, 그리고 스리랑카까지 포함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문화가 부딪히는 거죠, 이제. 인도 문화하고 이 중국 문화가 부딪히면서 요 경계선에 있는 게 이제 우리 이제 동남아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그 인도 불교 쪽이 더 가까운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동남아 불교가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게 많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불교는 도교하고 또 영향을 많이 주고받죠. 그래서 이렇게 그 동남아 지역에도 가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그 사찰들이 엄청 규모가 큰 곳들이 많은데, 거기 가면 대체적으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보다는 이제 이 관세음보살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더 이제 강조가 되고, 특히 이제 해안가 지방에 가면요, 해안가 지방에 가면은 보타나카산이라고 하는 산이 이제 관세음보살의 상륙처인데, 바다에 인접해 있는 산이 보타나카산이죠. 그래가지고 바다 쪽에 있는 그 생활분거지가 있는 데 가보면 그 바다에 나갔다가 뭐 사람들 어부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그 신앙하는 그러한 그 사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육지 지역의 이제 그 불교와 해안 지역의 불교가 조금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거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요. 맨 위에를 보면은 이들 지역은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불교를 빼놓고 역사를 말할 수 정도의 불교 국가들이 지역이다.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은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이고 식민지였다는 이유로 세계사회조차 등한시되고 외면되는 지역인 이것이 불교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오랜 식민지로 강대국에 의해 수탈당하면서 불교적 민주주의, 이족주의 사관, 불교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남성의 성기처럼 힘찬 기상들이 웅대하는 곳이다 했는데,
이쪽에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태국만 빼놓고 이제 미얀마라든가 그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이 전부 다가 유럽의 식민지였었죠. 네. 타일랜드는 여기 이제 외교를 잘해가지고 식민지는 겪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좀 바꿔 얘기하면 지배국들이 그 지역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반대로 여기 식민지 나라들이 이제 이쪽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겁니다. 이 영향이라는 게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틱야탄 스님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베트남이나 이제 이쪽의 불교가 영국이나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근데 유럽에 영향을 미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가서 전파도 하고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유럽의 식민지를 많이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의 불교를 전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다. 티베트 불교도 마찬가지죠. 티베트 불교가 이제 세계에 알려진 것은 중국에 쫓겨서 이제 달라이라마가 인도 지방으로 오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가 지금 미국에도 굉장히 많이 좀 가서 있고, 그 다음에 리차드 버튼인가요? 배우도 불교자였고, 그 다음에 죽은 누구 있죠? 그 컴퓨터 잡스. 그 사람도 불교 신자였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잡스인가? 스티브 잡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영향력 때문에 이제 불교가 모르겠습니다. 가서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제 불교가 굉장히 왕성하게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데 우리 불교와 같은 이런 불교는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는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불교의 역사적 배경에서 이제 역사적 배경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을 잠깐 보시면은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지역은 이슬람교도와 서양의 침입에 의해 불교권이 소멸됐으며 이 사실은 민족적 정통성이 많은 부분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인도 차이나 반도는 대승불교권과 소승불교 나눠지는데 이러한 다양한 현상을 볼 때 수많은 외래 종교와 문화가 범람하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도 얼마나 많은 대중들의 고통이 있었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놓은 희생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 사람들의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지켜나가는 일도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시면 셋째 줄 좀 보세요. 셋째 줄은 먼저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티베트 고유의 민속 종교는 본교였다. 이 본교라고 하는 그 종교인데, 그러나 불교에 기반한 통치를 위해 티베트의 국왕이 직접 인도에서부터 후기 대승불교로 도입했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는 인도 불교의 직계로 여겨진다. 티베트의 불교의 도입 과정에서 산스크리트 경제를 올바르게 번역할 수 있도록 티베트 문자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때문에 티베트 경전은 멸실된 산스크리트 경전 연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때 그 파드마 삼마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인도에서 이제 불교를 전했죠. 그래서 이제 티베트에서는 파드마 삼마바를 제2의 석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쓴 책인가가 이제 죽은 티베트 사자의 서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 달라이 라마를 통해서 그 티베트 불교가 세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숭산 스님이 이제 이렇게 미국에 포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 맨 마지막 단락을 좀 보시면요.
228쪽에 유럽과 미국의 불교 바로 그 위에를 보시면은 티베트 불교에는 4대 종파가 역사적으로 확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달라이라마가 속한 최대 종파인 겔록파는 티베트 불교의 중흥절 일거지는 쫑가파가 확립한 종파로 현교 수행론인 보리도차제론과 밀교선이 밀착 있다. 그 밖에 깍규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이런 것은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달라이라마 한 분만 기억하면 되겠죠? 네. 달라이라마 한 분만 기억해서 그분의 지금 그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뽑을 때 달라이라마를 첫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그 유럽 쪽에 특히 그 천주교나 이제 이 개신교 쪽에 좀 의지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거의 다 그렇죠. 네. 정치인들이 이제 그 카톨릭 쪽이 많은데 이건 이제 우리 독재 치하에서 뭐 그 박정희 전두환 독재 치하에서 카톨릭 그 출신들은 잘 못 건드립니다. 가서 로마 경청이 있기 때문에 만만한 게 이제 우리 불교인들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박정희 때 보면요. 그 종교, 뭐 7대 종교라고 그랬어요. 이제 종교인 면담할 때, 제일 먼저 이제 그 김수환 추기경을 부릅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항상 혼자 갔어요. 혼자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김수환 추기경하고 이제 얘기하고서 나머지 종교 지도자들을 같이 불렀어. 도매금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우리 불교의 현주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0분만 쉬었다가 하죠. 네. 보고 저를 처음 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회장님. 회장님 오시니까 그냥 빛이 나네. 죄송해요. 여기 도인들만 계시는데 제가 말을 한다는 게 좀 그래요. 아유. 여기다에서 공부하시는데 제가 입학 때 오고 지금 공강 때 오는 거니까 다음 학기에 또 한 번이니까 하실 거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종강이라 그동안 뭐 회비 운동도 거둬놓은 게 있는데 그걸 섞는 거가 자네가 조금 내가 때 얘기해보니까 두 기수에 한 50만 원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대학반에 굉장히 가난합니다. 어쨌든 밥도 얻어먹고 솔직히 또 부학장님처럼 이렇게 훌륭하신 분 강의도 듣고 교수님 강의도 듣고 막 그래서 50만 원도 부족하지만 있는 거 우리가 대학반에 기부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네. 이렇게 동의해 주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이거는 제가 뇌물입니다. 뇌물. 부학장 아니 그 회장님이 선물로 갖고 오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겨울에 이거 굉장히 오래되지. 역시 이쁘거든요.
이거 색깔 뭐야? 아니 이거 빵. 두개다 뭔 색깔이야? 이거 하나 하나 틀려. 저기 뭐야? 하는 거 색이지. 선물 회장님 선물. 마음 자리에 와 있는데 비싸지 않아요? 아유 무슨 회장님. 다 바쁩니다. 다 바쁜 거야. 이거 오렌지색이죠. 오렌지색이요. 이게 오렌지색이잖아. 이게 오렌지. 회장님 내가 오렌지색이다. 나는 화장미 색깔을 좋아해. 근데 이제 이게 오렌지색. 일단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 왜 이렇게 안 오셨어? 나는 저 몰랐어. 벌써? 그 정도야? 아유, 치료 있으니까 알아야 돼. 아니야. 나는 왜 그래? 아니, 굳이 안 했는데. 그러게. 그때 발랐네? 발라봤어. 이거 괜찮아? 야, 오늘 그러지 안 가냐? 물이 이거 끓었던 거야? 끓었어. 펄 끓었었어. 발랐어. 주황색? 명호 언니 핑크 발랐네. 뭘 주세요? 이거가 안에 들고 왔어. 목표가 발랐네. 어떻게 읽었어? 비싸고 저기 되게 빨갛네요. 오렌지 옛날에 똑같은 거라도 자기 입술 색깔에 따라 좀 진하게 다른 거죠. 어머니가 이제 손님한테 주무실 때가 있어. 그러면 이거 보면서 앱을 열면서 이년들아 할미가 오는 내가 보다 아니야. 주머니 가져가 막 나와. 이거 프랑스에서 파는 거네? 그래요. 물어봤어. 나 이따 가서 살 거야. 홈플러스 가서. 이거? 홈플러스에서 사는 거. 아니 근데 잘도 되게 딱 먹고 밥을 아니 어쨌든 하나씩 먹으면 좀 괜찮아. 근데 이놈이 이게 한 번 되겠다면 끝을 못 봐. 그러니까. 이게 낫게라. 응. 그래. 맞아. 찍어서. 아니 근데 시간이 가면 잘 잡으려고. 그럴 때 있다. 그럴 때 있어. 그럴 때 있다니. 아니 우리 신랑이 밤마다 찾아요. 먹을 거. 술을 별로 안 드시나 보다. 먹는데. 안 주려고 하니까 참. 근데 이상하게 이제 맛동산 한 봉지 이렇게 거기서 봐 가게 앉아있을 때 보면 한 봉지 다 먹고 그래도 그래. 근데 우리 신랑 딸이 안 죽겠어. 요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역시 교통연결이 알아줍니다. 다 다리가 단사장 아니 단사장이라네. 왜 저거는 안 왔지? 감사합니다. 한번 다 간다. 여기 소국 하나네. 안 하네. 저기 뭐지? 이걸로 다 반만 줘. 뭐 모임 간다고 하더니 힘든가 공부하고. 그래서 네가 저기 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네. 그게 분별 하나 써. 날 들여서. 오늘 눈 온다는 날도 있었어. 모장가 그래? 모장가? 그래? 아니, 얘 기사. 아까 그 사탕
하죠. 신기하네. 멜라노 카야. 오렌지. 소화안 되기도 좋고. 오렌지. 아니 저기 점심 고기랑 드실 분은 12시까지. 이거 언니 아니지. 3일이 아니지. 아 어차피 운동까지 지나고 가야 되니까 먹어야 될 것 같아. 영상밥을 영상 먹어봤어. 여기는 6mm. 여기는 이게 가지고 뜨는 거야. 6mm, 6mm하고 9mm. 그리고 이번에 대학반에 공부 때문에 응. 좀 많이 남았는데. 여기는 6mm, 9mm 카드 뜨는 거야. 더 예뻐. 이게 이제 8월, 9월 달 더울 때 시작했으면 이제 오늘 이제 마감이 되고 시험만 봐도 내일은 또 이제 우리 돼요. 인문반도 또 내일 끝나거든요. 이제 경전반도 다 끝나고. 그래서 17일 날 용산 가서 또 마무리를 했는데 뭐 시간 되시면 좀 한 일주일 동안 오셔도 좋고 시간 되시면 오세요. 그냥 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수행 위주로 해서도 아마 특강 나시는 거니까 좀 참지 마시고요. 저들이 요거 한 해가 가면서 이제 또 포교사 또 시험도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공문이 어저께 왔어요. 왔는데 서른한 학생 이름 저들이 좀 이제 알려. 네. 가장 1월 10일까지죠? 이게 원서예요. 원서가. 네, 원서 접수 막. 원서는 이제 1월 10일까지 원서 접수를 해가지고 시험은 이제 2월 달에 보게 되는데 올해는 조금 좀 바뀌어가지고 인천 지역에서 10명 이상이 응시했는데 10명 이상이 안 되면은 또 시험 보러 서울로 가야 됩니다. 서울로 가면은 저 고이동에 이제 동대 무슨 부속고등학교인가요? 여자 부속고등학교 해가지고 굉장히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절약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불교회관하고 이제 우리하고 저쪽에 우리나라 세 군데, 네 군데인가 있는데 합해서 10명 이상이 되게 되는데 작년에도 우리 학교가 제일 많았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몇 명 안 돼요.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 10명 가까이는 좀 응시를 해야지 다 편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응시 마시고. 요건 그 전에 책을 하나씩 사서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두껍고 이것도 한 3배 정도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도 많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불교 신문에 불교 신문은 우리 불교 신문은 조계종 총문에서 나온 신문입니다. 불교 신문에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예상 문제가 연재가 돼요. 10문제씩. 요거를 3년 동안 모은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올해는 요 34일 끊었는데, 11월 말까지. 12월 달에도 이제 계속 연재가 됩니다만, 12월 거는 요거를 집어넣기가 좀 힘들어서, 11월 말까지 올해 보는 얘기나 문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2회분은 40회까지 이렇게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문제만 잘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은, 합격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큰 지장은 없는데, 요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불교 전반에 관한 걸 갖다가 또, 답만 맞춰보는 게 아니라, 거기다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해서 났는데 여기 아마
그 책을 제본하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뭐 10,000원은 안 들었습니다. 아마 5,000원? 5,6,000원 정도 들었어야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책값은 그냥 10,000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10,000원 받아가지고 다른 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를 보니까 1월 1일 날이 그 화요일이고 그다음에 2일 날이 수요일 날인데 그다음에 또 2월 초가 또 우리 그 설날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전에 끝내야 될 것 같아서 1월 2일부터 하니까 화수를 하니까 9일이 나오더라고요. 9일이 나와가지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하게 되면은 이건 다 끝내지 못하더라도 얼추 우리가 그 불교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금일자 쓰고 오후에는 사경반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틀만 그렇게 화수 오후에는 사경반 운영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좀 우리가 사경을 하면서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같이 공부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좀 시간 좀 비워두시고 꼭 뭐 포교사 시험을 안 보신다 하더라도 그 좀 불교를 좀 더 좀 공부하고 싶다 생각이 있으면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포교사 시험은 2월달에 졸업 예정자까지만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기는 지금 자격이 없고요. 29기까지만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서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류만 제시해 주면 뭐 추천서 같은 건 제가 다 써서 이렇게 접수를 시키겠습니다. 거기 필요한 거는 우리 과장님이 다 말씀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좀 해가지고서 우리가 한 10명 이상 좀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합격하고 나면 활동은 어떻게 해요? 활동은 우리가 3월달에 발표를 해요. 3월달에 발표는 그 연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연수를 여기서 받아요? 아니요, 우리는 연수는 포교사단이 있어요. 인천 경기 포교사단이 있습니다. 인천 경기 포교사단이 주관을 해가지고 연수를 해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을 이용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그다음에 그 용주사나 이 봉선사 정도 가가지고 전체 단합대회도 한번 하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통과하면은 그 7월쯤에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면 거기서 합격 여부가 나옵니다. 평가를 해서 합격 여부가 나오면은 9월 말이나 10월 초쯤 해가지고 그 본사급 사찰에 가서 전국의 포교사가 다 모여가지고 팔재계를 받습니다. 팔재계 받는데 팔재계라는 건 우리 5개가 있죠. 5개에다가 3가지가 더 보태져가지고 전국의 포교사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밤을 새가면서 기도도 하고 팔재계.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난 가서 사정에서 몇 번 못 간 적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는 빠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외 바깥에 가서 그 하늘을 보아가면서 밤새는 것도 굉장히 좀 추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가면서 우리가 신심을 다지고 그다음에 그 촛불 켜놓고 촛불 들고서 이렇게 한 2시간 동안 향기 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서 하룻밤을 세운 다음에 바로 회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식 포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교사가 이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어요. 여러 분야가 있어가지고 우리 담임 포교사 선생님은 그 사찰 해설, 전등사가 사찰 해설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 가서 포교 활동을 하고 또 뭐 다른 데 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쪽에 그 유인을 보면 유럽과 미국의 불교인데,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이 기독교 정신으로 딱 이렇게 무장된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제 불교가 새로운 종교로서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이제 뿌리를 박기 시작하는 겁니다. 토인비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있었죠. 아르도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그 사람만서 21세기에 가장 큰 사건은 불교가 유럽인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다가 토인비 교수도 이제 그 불교의 그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21세기 새로운 세기의 그 대안은 불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개인적인 거, 어떤 그 절대적인 신에 의존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라면은 이 불교나 이 유교나 도교 같은 것은 그러한 개인적인 그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종교가 아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성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6년 동안 황야에서 사막에서 이제 그 방황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찾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오직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나를 구해줄 어떠한 절대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때는 그냥 우리가 이제 물에 빠지면은 뭐 나뭇잎이라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박한 심정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기독교나 이슬람교죠. 근데 우리 이제 인도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도처에 나무들이 있고 과일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딱 앉아서 인생의 문제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불교는 여태까지 그 포교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제 의도맞게만 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불교의 그 장점이자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가는 아주 데 있어서 좋은 그 교훈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담에도 남을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는데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 그러죠. 그러니까 맞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외로워서 이제 그 기독교나 카톨릭으로 개종한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제 불교는 이렇게 동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죠. 되고 있어서 상례 같은 누가 죽었을 때도 제례 같은 것도 성당에 직접적인 시신을 모셔놓더라고요. 모셔놓고 이제 와서 이제 그 같은 그 교우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이제 상가집에 가보면은 스님이 올 때는 그냥 사람 몇 사람 와서 그냥 하고 가는데 그 카톨릭에서 왔을 때는 그냥 그 상가가 꽉 차 정도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러운 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 요새 화장은 불교식 장례법입니다. 불교식 장례법인데 요즘에는 그 기독교인들도 화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교리상 화장이 안 되죠, 그러면요. 그렇게 하고 요새 이제 불교에서 뭐 49제를 지내니까 카톨릭에서 뭐 48제인가 또 있다 그래요. 48제인가 뭐 있어서 많이 하고 지금 불교의 그 좋은 거를 다 따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이 수녀님들은 불교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잘해 가보면 신부님들 많이 오죠. 목사님 수녀님들 많이 오시죠. 많이 오셔서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그 스님들이나 이제 불교 신도들은 아마 성당 같은데 잘 안 가는 거 결혼식 때만 가고
그러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성경도 좀 많이 읽고요. 기독교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서 그 손자가 말하기를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부패라고 그랬습니다. 남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우리가 다른 종교도 같이 포섭하면서 같이 알아야 되는 거죠. 불교만 최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최고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거 잠깐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이제 불교는 동양의 종교에 있으면 얻게 되었다. 서구 지성인의 양심으로는 불교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불교가 서양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에 벌써 지중해 연안과 그리스 로마에까지 전해졌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불교가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부터였으며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다. 서양 종교의 선교사들이 식민정책에 부강을 얻고 주입시켰던 아시아에서의 선교와는 달리 불교는 지금 서양인들 스스로의 자각과 관심에 의해 불교를 연구하고 전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금의 서양은 활발한 불교 연구가 전개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양에서는 스스로의 자각과 관심에 의해서 불교가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옛날에 유럽이 아시아를 점령했을 때는 무력에 의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영국을 대영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식민지 인도, 버마, 스리랑카 영향으로 초기에는 소승불교가 주를 이루었지만은 1920년대쯤에는 스즈키 박사 일본 불교학자죠. 선에 관한 책들을 출연함으로써 영국 불교는 선불교가 가장 급성장하게 되었고 선불교와 더불어 대승불교가 서서히 영국에 서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영국 불교는 완전히 수행 위주의 불교가 되었으며 불교가 영국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꽃피우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 그 29쪽을 좀 보시면요. 영국 불교 단체의 주소록에 의하면 약 300여 개의 단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본사격에 해당되는 본사입니다. 본사격에 해당되는 수도원으로부터 집 한 채에 이르는 포교단 내지는 선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불교대학도 하나 있고 전문 불교 서적만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만도 대수권 다닌다고 한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실제적이고 철두철미한 성격의 영국인들이 불교를 탐색하는 데는 거의 100년이라는 세월을 필요로 했다. 결국 영국 불교는 자리 잡았다. 그래서 영국 불교의 장면은 매우 밝다고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었죠. 네. 영국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영국의 그 고고학자, 그러니까 이름은 제가 어디 적어놓긴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그 부부가 그 유적을 답사하면서 팔리어, 우리가 인도에는 팔리어하고 산스크리트어가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가 있는데 우리가 요걸 일반적으로 버머라고 그래요. 버머라고 그러는데 이 밖에도 뭐 여러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만 요 팔리어는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쓰던 언어였었고 요거는 그 평민 이상 그 귀족들이 쓰는 언어였다고 해요. 근데 이 팔리어는 말은 있는데 문자가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었죠. 우리나라는 조선 세민정을 만들기 이전에는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었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어가지고 이 우리말을 어떻게 적을까를 고심해가지고 설총이 뭐 이두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처럼 말은 있는데 이제 문자가 없었고 요거는 문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게 전해지느냐? 지금도 이제 인도에 가면은 뭐 경전을 그냥 쫙 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 그 사람들은 이제 안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전을 다 외운 겁니다. 가서 외워가지고
처음에 제1결집을 했을 때도 요때 그 결집한 내용이 문자로 기록된 게 아니라 요거를 전부 다가 제자들이 외운 거예요. 외워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란다의 제자는 주로 무슨 중화암경을 외운다든가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리불의 제자들은 뭘 외운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난의 제자들, 그 다음에 사리불의 제자들, 가섭의 제자들, 또 하나 수벌인가 누구 제자들 해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요거는 책임지고 이용할 때 그 외운 것이 계속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알고 이 팔리어나 그 산스크리트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알파벳으로 바꿔버렸어요. 알파벳으로 바꿔가지고 지금의 그 인도말들 전부 다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알파벳으로 바꿔서 그거를 갖다가 세상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파벳으로 바꿔놓은 것을 우리가 번역한 게 니까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지만은 영국 그들에 의해서 인도 불교가 또 밖에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아주 가톨릭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국가. 요즘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은 프랑스는 대표적인 카톨릭 국가입니다. 카톨릭 국가인데 인구 약 5,500만 가운데 형식적이나마 거의 카톨릭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프랑스인이 카톨릭이라고는 하지만 중상층과 젊은 세대의 절대 다수가 종교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공식 여론이 밝혀졌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부모님들은 불교신자인데 그 젊은 애들은 종교에 관심조차가 없어요. 관심조차가 없고, 우리들 보면 그래도 우리 애들은 열심히 경전을 읽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디 가서 불교신자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책 있으면 가져가서 좀 읽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 사유 방식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자기들이 불교신자라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유럽도 마찬가지가 돼가지고 부모들은 열심히 카톨릭 성당에 다니고 그러는데 젊은 층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가서 자제분들 보면은 절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러한 영향하에서 살게 되면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종교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못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어떻게 종교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절대다수가 신앙에서 공신력이 가볍게 됐다. 이건 인도나 프랑스나 우리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이렇게 좀 직장을 마련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신세계가 가장 가끔 가면요, 그 젊은 친구들이 그냥 주차장에서 이거 듣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건 사실은 노인네들이 들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내한 속에서 하는 게 안타까워서 노인 일자리 창출 그거보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마련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도 엊그저께 보니까 공원에 보도블럭 뜯기 시작했더라고요. 뜯기 시작해서 또 그거 했다 보면 또 예산 쓰고 그런데 올해 또 똑같이 보도블럭 뜯기 시작을 했어요. 남은 예산을 다 써야 되지. 네. 그렇다면 그래서 남은 예산. 내년에 그만큼 받으니까. 그래서 그거 안 하면 너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래서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바로 적폐청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세금 그냥
아까운지 모르고 그냥 쓰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는 뭐 하나도 받지 못하지만 뭐 노인수당 그것도 내가 30만 원까지 올린다 그래. 뭐 25만 원인데 뭐 또 올린데 30만 원 올린다고 그러니까. 뭐를? 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주고 안 주고? 주고 안 주고. 저는 아예 자격이 없잖아요. 부학장님은 연금이도 나와요. 연금을 받으시니까. 연금도 연금 받는다고. 연금이 도액으로 나오면 안 줍니다. 근데요. 열심히 살아서 나온 거. 근데요. 저보다 돈 훨씬 많은 사람은 다 받더라고요. 공무원 연금은 네, 저때 안 되죠. 주인도 안 되고. 공무원을? 공무원 연금은 안 돼. 고급 공무원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전철만 공짜로 타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사람 대접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못 타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지금 직장 없어서 그 결혼도 못 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젊은 세대를 부양하는 부모가 젊은 애들을 부양하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일본 같은 데 가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가보면 그런 거 읽어주는 건 전부 노인네들이 하더라고요. 노인네들하고 젊은 사람들은 좀 갔었는데 경제가 좀 활짝 틀려지는 뭐가 좀 되는데 그냥 여기저기에서 이제 뭐 폐업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고 합니다. 60년대부터 여기 이제 프랑스 불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선센터와 티베트 불교 선센터가 생겼으며 80년대에는 수행하는 불교인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85년 7월경에 세계적 권위인 르몽드에서는 마침 스위스에 와 있는 달라이 라마와의 인터뷰 기사를 전면 게재하는가 하면 티베트 불교를 4회에 걸쳐 소개하는 등 불교 붐을 일으킨 바 있다. 그 르몽드지라면 굉장히 유명한 신문이죠. 영국에 비해서 불교 단체 수는 적으나 질적 인물수는 만만치 않다. 파리에 플라스리탈리에 본부가 있는 선센터는 지방의 큰 성을 매입하여 전용 수도장으로 사용하는 등 연간 3,000여 명 이상이 이곳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본부 산하에 약 40여 개의 선센터가 프랑스 여기저기 있고 2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선센터는 자영 출판사까지 운영하면서 실세 없이 부서를 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 출연 유럽의 불교가 선불교가 많죠. 선불교가 많은데 이 선이라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그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선생님도 이제 너 자신 알라. 너 자신 알라는 말이 요즘 말하면 주제 파악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그 소크라테스나 여기 그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다 같이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잘 알아서 사회에 잘 적응하라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리 그런 강의나 아닌 것보다는 자기를 찾는 그러한 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에서도 또 이제 불교가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00만 명 정도의 불교 신자가 있으며 한국 불교보다 먼저 소개된 인도의 요가, 중국의 선, 일본의 좌선 등에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한국 불교성도 큰 매력으로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 해서 특히 우리나라의 그 순산 스님이 여기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한 2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아마 암이었단가 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고 법정 스님도 이 암 때문에 돌아가셨죠. 이제 사실은 그런 분들이 더 오래 사셔가지고 좀 모범을 걸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순산 스님의 제자분들이 지금도 이제 한국이라든가 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순산 스님은 분들의 불교 선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님들한테 뭐 보따리를 해서 갖다 드리는 그런 불교가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정신을 깨우치는 막 그런 그 불교가 되게 되지 않겠는가.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한국 불교는 교민을 대상으로 한 연별적인 불교와 미국 본토인을 위한 선불교가 동전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벌인 것은 1970년대에서 승산 행원 스님이 처음이다. 그 이전에도 이제 일본 경보 스님 등이 포교 활동을 벌여 큰 관심을 일으킨 적도 있다. 이 일본 스님은 서경보 스님이죠. 그런데 제주도 분입니다. 제주도 분인데 이분이 동국대학교를 나오셔가지고 동대 불교대학정도 했는데 조계종과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조계종에서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해서 세운 종포가 일봉 선교종입니다. 일봉 선교종이 돼가지고 일본 선교종 본부가 서울에 저쪽에 청와대 뒤편 거기 무슨 동이죠? 근데 그쪽에 이제 있고 제주도 사람이 돼가지고 그 제주도에 가면 일봉 스님 깨달은 데라고 그래서 성도지라서 거기 있고 여기 우리 호불사가 일봉 선교조 개통 사찰이죠. 그래서 호불사가 여러 번 바꿨어요. 그러면 청량산에 있는. 뭐 태고정이었다가 요즘엔 일봉 선교정이라 해서. 제가 서경보 스님 만났거든요. 서경보 스님? 옛날에. 예. 그럴 때 화금 옷을 이렇게 입으시고 그러셨어요. 예,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어요. 저도 탈퇴하기 전에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예, 동대 와서 금강경 강의하는데 와서 저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 때 가서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계종 스님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오면서 조계종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일봉 선교정했는데 그분의 글씨가 너무 많아. 어디 가면 일봉 선교정에서 글씨 너무 많은데 청와대 뒤편에 경복고등학교 그쪽으로 넘어가서 통일동? 네? 통일동. 그때 통일동인가? 넘어가서 윤동주? 예. 윤동주 그 기념관, 시기념관 넘어가면 우리가 스님 박사학위 받을 때 식사했던 곳이 있죠. 거기는 거기 무슨 세검정. 네, 세검정. 그 맞은편에 있어요. 맞은편에 일본 선교정 총본부가 있는데 그냥 굉장히 분소종단입니다. 가서. 그래서 일본 스님이나 승산 스님 같은 분이 미국 포교 활동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 분입니다. 일본 스님은 박사학위도 한 100몇 개인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박사학위에서 간 데마다 명예 박사 이렇게 많이 듣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서경보 스님의 날이라고 해서 축하하고 그런다는. 근데 그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 불교에서 카톨릭의 총본산인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시가 수도 로마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신부나 수녀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신부님이나 신녀님들이 관심을 갖는 건 참 좋은데 이런 분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기도라는 용어도 우리가 쓰지 않으면 이제 기독교 용어 되버려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언어적 입장에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 용어는 불교 용어는 우리가 지켜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스크리트 연구하는 것도 신부였으며 인도나 페르시아의 유명한 경전을 라틴어로 옮긴 것도 신부들이 했었다. 이처럼 불교가 단편적으로나마 바티칸에 꽤 오래된다. 이탈리아의 불교는 소수이나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종교 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70년대 이탈리아 불교 예배가 조직되었고 현재는 로마를 비롯한 몇몇 도시에
선센터와 티베트 불교 포교당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해외 불교를 수업하러 나간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도 이탈리아 같은 데는 저기가 바티칸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카톨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불교가 조금씩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럽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이고, 우리 최중남 교수님은 이제 독일 가서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우리 요새는 이제 유럽 학자들의 불교 이론을 우리가 다시 받아서 이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잘 알았던 숭산 스님의 제자였던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그 스님이 이름이 누구죠? 현각 스님이죠? 네, 현각 스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숭산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저기 가면 계룡시에 가면요 무상사라는 절이 있어요. 무상사라는 절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계룡시에 갔다가 무상사라는 절이 있겠냐면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는데 거기가 이제 외국 스님들이 계신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참배를 하고 이제 종무소를 가니까 종무소에 이제 외국 스님이 계세요. 근데 비구니 스님이 이제 계시는데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내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불상 찍은 사진도 좀 가져가라고 해서 하나 가져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외국 스님들이 이제 거기서 수행하는 그런 곳인데 아주 계룡시에서 바로 저기 도심지에서 가까워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무상산가 거기 주지스님 되셨고 그랬단 거예요. 현각스님. 주지스님을 맡으니까 이제 신도들이 이제 스님 저기 한다고 그냥 돈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니까 야, 여기서 이렇게 수행이 안 되겠다. 가가지고 독일로 갔었죠. 독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그만 데서 이제 자기 수행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유럽 불교에서는 뭐 갖다 주는 거 없다고 그래요. 없고 이제 가서 저런 자기를 찾는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그분이 그래서 현각스님이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 불교의 풍토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기복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기복이라는 것을 초월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자기 자신이 마음속으로 행복하게 이루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유적지 스테른이라는 작품이 유적지 주간지가 있는데 깨달음의 길이라는 특집 기사에 따르면 70년대 초 15개 정도에 불과했던 불교가 지금 6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현재 독일에는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의 남방불교를 비롯해 중국, 일본, 한국의 성불교 그리고 티베트 불교 등이 들어와 있다. 독일 불교연합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불교 신도는 20만 명이 넘는다. 불교에 호감을 갖고 있는 수까지 합치면 수십개 될 것이다 해서 2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씨가 돼가지고 자꾸만 이제 우리가 이제 씨를 하나 딱 심어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씨를 우리가 이제 잘 갖고 와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가 복의 씨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키우면은 이것이 열매를 맺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공덕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독일 불교가 전국에 100년이나 세월이 갔다.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1903년 라이프치히의 칼 샤이벤슈티커라는 학자가 최초로 불교 포교단체를 창설한 이후 독일인 최초로 안톤 규스가 스님이 되었다. 이어 베를린 의사 파울 다울케가 1924년 불교센터를 건립했고 현재는 스리랑카에서 온 스님들이 이곳에 수행하고 있다. 당시에 독일 불교인들은 철학자 쇼펜하우의 영향을 받았고
쇼펜하우어는 기독교의 몰락을 예언하며 인도의 지혜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윤회와 인과응보로는 오랫동안 소수층의 관심이 한정되었으나 60년대 말 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과 히피족들에 의해 세계의 지붕 티베트의 지혜가 서양과 독일까지 건너오게 되었다 해서 지금 저 유럽이나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불교가 티베트 불교라고 말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서구인들에게 많은 강성과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는 학문과 철학 그리고 종교 사이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세계하고 있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일자리, 믿을 수 없는 정치 그리고 돈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의 불교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과정과 확진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과 바른 인식을 가지고 녹여나가는 지혜의 길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명쾌하게 제시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부처님이 제시하는 길을 우리가 아마 다시금 다져가면서 우리가 수행 필터를 높여갈 때 이 세상이 보다 좀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이죠. 끝이 있게 마련인데 오늘 해서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이제 불교적인 마치고 사실은 17일날 하루만 좀 우리 학정 스님한테 종강으로 해서 특강을 부탁을 드렸어요. 특강을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스님이 또 큰 뜻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왕이면 영산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17일날 이제 영산에 가는데 영산 영축산입니다. 영축산에 가서 이제 같이 뭐 수행을 하는데 이왕이면 좀 밥도 준다 하니까 12시 반까지요? 12시. 12시까지 이제 거기 안 가보신 분이 있나요? 가볼게요. 저기 하시면 저기 제운포역에서 옛날 남중이 있죠? 그쪽으로 쭉 올라오면 영산하고 크게 있는데 지금 거기 올라가려면 좀 한참 걸려요. 산이라 있는데 거기는 그 대적광전이 있고 거기는 이제 비로자나부라고 법당의 석가모니를 그 아미타불을 협시로 노사나불을 협시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법당 보면 굉장히 우리 그것보다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고 한번 가서 한번 좀 보시면서 영산밥은 어떨까 한번 좀 맛도 보시고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3시까지는 좋은 인연 맺으시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우리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불교대학생 17일날은 거기서 공식적인 종강을 하는 거고 아무튼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은 같이 오시면서 좀 이렇게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좀 불교 공부를 좀 한 덕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마음 편안하게 사시면 좋겠고요. 한번 다시 부탁을 드리는 거는 우리 포교사션 좀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치겠습니다.